안녕하십니까. 코 알레르기 비염 전문의 김남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천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천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어린이의 10% 정도가 천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비염은 어린이의 30%, 50% 이렇게 되는데 천식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가 천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염하고 천식은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그 비염은 이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근데 이 천식에는 콧물, 비염에 관한 게 담, 가래가 콧물하고 증상이 비슷하고요. 또 비염의 그 재채기는 천식의 기침. 비염은 코 점막에 이상이 있는 거고요. 또 천식은 기관지, 점막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 점막이 붓고 그러면 코 막히듯이 기관지, 점막이 외부로부터 항원물질이 들어오면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많이 차죠? 그래서 비염의 코막힘하고 천식의 숨찬 증상 이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치료는 비염하고 천식하고 치료 약제라든지 처방은 비슷해요. 증상도 이제 코에 나오는 증상 또 기관지에 나오는 증상 부위는 다르지만 이제 치료 방법은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또 코막힘 그렇거든요. 근데 천식은 이제 그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많이 생기고요. 그게 기관지가 좁아져서 기관지로 공기가 잘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기침, 콜록콜록하고 발작적인 기침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새벽에 기침이 많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적에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자는데 계속 기침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녁에 기침 발작이 많이 생기고요. 또 새벽 시간에 기침 발작이 많아요. 그러면서 기침하면서 가래가 많이 끓어요. 가래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이 많이 차다는 거죠. 우리가 천식의 거의가 90%, 어린이들의 90% 이상은 일반 천식이 아니고 기관지 천식이에요. 기관지 천식의 90% 이상은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대부분은 기관지에 의해서, 기관지 점막에 의해서 천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보면 기관지가 수축이 되고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데 이포흡이 원인이 제일 많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숨 쉬는 거예요. 코가 콧물, 코막힘, 코 질환이 있어가지고 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입으로 숨 쉬면 면역이 약해지고 그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기관지에도 알레르기가 생기니까 기관지가 수축되고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천식은 소아천식은 거의가 반복되는 감기가 잘 치료가 안 되면 코에서부터 기관지로 이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에서 폐로 가는 폐렴. 그 증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치료하기는 감기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기관지 치료가 두 번째고, 또 폐렴이 제일 치료가 나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아천식의 주요 원인은 반복되는 감기, 또 알레르기성 비염을 그대로 방치하실 적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오래됐을 적에, 그 다음에가 이제 습관적인 이포,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천식은 영아들, 특히 1살 유아들, 1살부터 5살, 요 나이 때 천식이 많이 이제 발병이 되는데, 그런 애들 보면은 대개가
1살 지나서부터 이포흡을 코 질환이 있어가지고 코가 막혀서 이포흡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입 습관에 의해서 천식이 생기거든요.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런 어린이들은 이렇게 그 이제 보통 때 잘책이라든지 이렇게 물고 있는 그 공갈 젖꼭지라고 있어요. 이 공갈 젖꼭지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물고 있으면 코로 숨을 잘 쉬고 코로 숨을 쉬어야만이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든지 알레르기 물질이 이제 기관지로 잘 안 들어가고 또 찬 공기가 바로 기관지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입으로 숨 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찬 공기라든지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든지 알레르기 물질이 바로 기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공갈 젖꼭지를 평소에 물려주는데 요거는 보통 6개월부터 시작이 돼요. 6개월부터 이제 한 3세까지 할 수 있어요. 요거는 3살까지, 애기서부터 3세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런 걸 하면 이제 코로 숨을 잘 쉬게 되니까 우리가 어린이들, 애기들한테 천식이라든지 기침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를 많이 예방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식의 주요 원인은 이제 알레르기 물질인데 소아천식은 거의가 진드기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90% 이상이 진먼지 진드기. 그러니까 진드기는 어디에 많이 생기죠? 집안에 보면 카페트, 그 다음에 침대, 그 다음에 벽에라든지 또 이불, 그 다음에 이제 카튼, 그 다음에 소파 이런 데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물청소 또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이제 이런 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죠? 진먼지 진드기 제거법. 뜨거운 물, 6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을 2주에 한 번 세탁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잘 된 진공 청정기로 먼지. 그런데 제일 좋기는 카페트 같은 거 치우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어린이들 기침 천식이 있으면 침대에 없애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소파도 이런 가죽 소파나 내자 이런 게 좋고요. 천 소파가 제일 나빠요. 그 안에 많이 기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깨끗하게 하는 게 기침 천식, 비염, 또 아토피 이런 걸 예방하는 거고요. 천식은 거의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방치하실 적에 이제 천식이 되는데, 이제 천식은 감기가 잘 걸려서 천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꽃가루라든지 곰팡이, 진먼진드기, 또 개털이나 고양이 털, 이런 동물의 털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청소하고, 또 알레르기가 있으면 애완용 동물을 기르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비듬도 먹고 살지만 개나 고양이 이런 비듬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음식이 진먼지 진드기의 음식이 되니까 그런 걸 키우지 않는 게 좋고요. 요거는 이제 소총용탕이 이제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기침 천식이 제일 좋은데요. 소총용탕에는 요런 말항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말항은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침이라든지 숨찬 증상, 그 다음에 가래, 이런 거를 삭혀주고 기관지가 부은 거, 또 알레르겐에 의해서 기관지가 침범을 당해가지고 기관지 점막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염증이 생긴 거를 가라앉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염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침 천식을 치료하면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수독을 없애줘가지고 기침 천식을 자연히 치료하는 건데, 거기에다 플러스 소건중탕이라고 있어요. 소건중탕은 이제 계피라든지 또 백작약, 그 다음에 이제 감초라든지, 그 다음에 대추, 생강,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인데, 교인은 우리가 집에서 조청이라든지 또 엿,
이런 거 만들 적에 그 엿질금을 이용해가지고 엿을 만드는데 그 엿에 있는 그 성분이 이제 그 교이라고 그래요. 그 교이는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위장을 편안해지게 하고 소화 흡수를 잘 시키고요. 그 다음에 면역을 키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소곤중탕에는 교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교이는 어린이들이 소충용청 자체는 좀 많이 써요. 이게 많이 써서 애들이 먹기가 어른은 괜찮은데 애들이 먹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오미자가 들어가서 많이 신맛이 나거든요. 오미자에 신맛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곤중탕이 플러스 되면 이제 면역도 키워주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또 교이가 단맛을 이제 내기 때문에 약의 단맛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 먹기는 특히 이 소곤중탕이 다 처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마황이 제일 중요한데 마황은 우리가 비염에 콧물 코막힘이나 기침 이런 치료에 제일 좋고요. 또 가래를 삭혀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뇨작용 에페드린이 들어있어서 이제 각성 작용이 있어서 특히 이제 수험생들은 잠이 많은 수험생들은 요 소충용탕을 쓰면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하는 그 이비인후과 처방은 히스타민을 안티히스타민 작용이 있어서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건데 이비인후과 처방은 대체적으로 이제 졸렵게 되고 약간 피곤해지고 조금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라든지 학생들 특히 고3들은 이제 양약 그 항히스타민제 많이 먹으면 조금 나른해지고 졸려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 지장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한약의 소충용탕에 들어있는 마황은 좀 각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졸음을 없애준다든지 일시적으로 좀 기분이 업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마황이 들어간 처방을 수험생들한테 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천식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뽕나무 껍질을 잘 씻어서 물에다 담갔다가 말려서 가루 내가지고 하루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먹으면 잦은 기침, 가래 이런 데 뽕나무 껍질이 집에서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아씨라고 해가지고 이 홍아씨는 잎은 이 꽃은 혈액순환이라든지 또 이런 경맥을 소통시켜서 어혈이라든지 여성 생리통, 타박상 이런 데에는 이제 꽃을 달여 먹고요. 그 다음에는 씨는 이제 그 씨는 그 세포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하기 때문에 뼈의 발육, 그 다음에 그 뼈 부러진데 또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홍아씨를 이제 자주 먹으면 키가 잘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백봉문도 보통은 이제 소나무에 기생하는 그 일종의 그 곰팡이 종류인데 이제 그런 게 장을 튼튼해지게 하고요. 강장 효과가 있고 키 크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요거는 한방병원에서 많이 쓰는 건데 녹용탕이라든지 녹용 성장탕이라든지 녹용은 그 악여질로 다 돼 있고 녹용이라는 거는 이제 사슴이 이렇게 사슴 뿔인데요. 그 4월, 5월 되면 사슴의 호르몬이라든지 혈액이 이제 사슴이 발육되기 위해서 이제 사슴뿔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5월에 사슴뿔을 잘라서 우리가 약용으로 쓰는 건데 녹용에는 호르몬 계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특히.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머리 좋아지게 하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지는 그 RNA 성분 이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녹용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 특히 잠 못 자고 또 늘 피곤하고 신경질적이고 이렇게 심장이 약한 학생들은 귀비탕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체 기능이 약하면서 콩팥이라든지 방광 또 이런 그 여자들 오줌 소태가 있다든지 또 어린이들 꼬마들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제 잘 적에 오줌을 싼다든지 야뇨증 이런데 이제 윤비지방탕을 많이 쓰고요. 요건 산조인인데 특히 이제 성장이라든지
정서 불안정, 성장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산조인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귀비탕이라든지 육미지향탕, 또 녹용 YD, 녹용 성장탕 이런 거를 한방약재를 병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이제 썼더니 이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약재는 치료도 하지만 면역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많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파장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알레르기엔 검사예요. 알레르기엔 검사인데 이렇게 이제 바이콤 치료 검사기가 있는데 저 검사는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수입한 검사 기계인데 요 알레르겐이 한 100가지 정도 검사하는 거예요. 먼지나 진먼지들이 또 뭐 달걀이라든지 우유 이런 게 다 샘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장이를 검사하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에서는 이제 검사할 적에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혈청 검사를 한다든지요. 그렇지 않고는 스킨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등이나 팔에다가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그 알레르기 물질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게 30분 후에 부풀어 오르는 걸 보고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별하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은 굉장히 아파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로 검사하면 아프지도 않고 한 5분 정도만 찾아내요. 알레르기는 100가지. 그래서 알레르기엔 요게 이제 도표인데요. 여기에는 그 각종 그 꽃가루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그 곰팡이 종류, 개털, 고양이 털, 동물의 상피,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라든지 생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채 종류, 또 먼지, 진먼지,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호품, 커피나 또 녹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또 우유 같은 거, 요런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요게 이제 그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항원 물질을. 그렇게 해서 찾아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 샘플이 있거든요. 여기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요 속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먼지, 진먼지들이 알레르겐이에요. 요 속에 요 알레르겐을 추출해서 요 속에 이제 보면은 액체가 있어요. 요 속에. 요 속에 액체가. 요걸 가지고 이제 검사자가 환자를 체크해가지고 알레르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우유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 다음에 치킨, 닭고기.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또 개털이나 고양이 털 이런 것도 이 속에 알레르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 5분이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어른도 그렇지만 어린이들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알레르기 파장을 건강 파장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치료를 이 기계가 또 바이컴 기계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코 물리 치료인데 이제 천식이 있다든지 기침, 가래가 있으면 병원에 일주일에 2번 와가지고 이렇게 유칼립투스 이렇게 향기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유칼립투스는 기침 천식에 제일 좋아요. 또 비염에도 제일 좋고 그래서 요 유칼립투스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그 호주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 키가 한 50m. 굉장히 키가 큰 나무거든요. 거기에서 이파리하고 여러 열매하고 이런 거 추출해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만든 건데 기침, 가래, 기관지, 천식에 이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코 막힘에 효과적이고요. 또 저출력 레이저를 점막에 쏘아줘가지고 이 점막을 가라앉히고 염증 가라앉혀서 콧물, 코 막힘, 기침, 가래 없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린이들은 침 맞으면 보통 영양혈, 인당혈, 합곡혈의 어른들은 침 맞는데
어린이들은 침 공포증이 많아서 13살 미만은 이제 합곡혈하고 영양혈, 인장혈에 침 안 넣고 레이저를 붙여줘요. 레이저를 붙여주기 때문에 통증 없이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코 주위에 침을 놓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제는, 이 소총용탕을 쓰면서 기침 전식약, 기본약을 치면서 보조 육기탕이라든지, YD 영동탕, 또 소건용탕, 이런 거를 이제 복합해서 이제 쓰는데요. 녹용은 이제 조혈 기능이 많고 성장, 학습, 또 기억력 증진, RNA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 기능을 좋게 하는 단백질을 많이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호르몬을, 뇌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녹용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인삼은 이제 건이 강장시키는 데 많이 쓰고, 또 환기, 이런 것도 데려 먹으면 원기가 보충이 되고 기력 회복에 좋고요. 이제 코 기침 이런 데 좋고, 금은화도 이런 게 이제 염증을 가라앉힌다든지 폐 기능, 기관지 깨끗하게 하고 가래 없애고 이런 데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의를 첨가하면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인삼 또 환기, 금은화 이렇게 적당량을 넣고 교의 넣고 달여 먹으면 기침, 천식 이런 데 효과적이고요. 요거는 경옥거라고 해가지고 인삼하고 백복령, 그 다음에 백일, 이제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지황이라고, 이제 생지황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과놓은 거예요. 요거는 평소에 피곤하다든지 또 학생들 기억력 또 성장 이런 데 보조 제품으로 보조약으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요 공진단은 이제 사양이라든지, 사양은 그 사양노루라고 있어요. 거기 분비성인데 사양하고 녹용하고 당귀, 산수유, 또 금박 이런 데서 이제 그 만든 건데 요게 공진단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5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 요게 금이를 싼 거예요. 노란 거는. 그 금도 약이 되거든요. 금은 청열하고 또 우리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또 심장, 그 다음에 산소 공급, 또 호흡기 튼튼해지게 하고, 요런 작용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진단은 이제 수험생이나 학생들,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기침 있고, 또 여성들도 주부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천식, 이제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약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저런 약을 쓰지만은 집에서도 기침 천식이 있다든지 또 비염이 있다든지 코가 불편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수세미는 여름에 이제 열매가 달리는데 수세미를 채취해 가지고 집에서, 시골 가면 수세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세미를 채취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죽을 내요. 짜가지고 그 액체를 이제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설탕 이런 걸 넣고 이제 과가지고 병에다 넣고 하루에 한 3-4스푼 이렇게 먹으면 가래, 기침, 천식, 또 비염, 코막힘, 특히 수세미는 비염, 천식이 아주 좋은 효과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축농증에도 많이 쓰고 비염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코 질환에 많이 써요. 기관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모가가 있는데, 모가도 가을철에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 모가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향기가. 그래서 모가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런 설탕에다가 재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관해 놨다가 차로 마시면 목소리 변한다든지, 특히 성우들이나 탤런트, 또 가수들, 또 아나운서, 이런 목을 많이 쓰고 MC들, 목을 많이 쓰는 직업, 또 교사, 이런 분들이 목을 많이 쓰거든요, 매일. 그런 사람이 평소에 이제 가래가 있다든지 기침 자주 하는 사람은
모가 설탕조림, 모가를 재놨다가 이렇게 수시로 차로 마시면 훨씬 목이 편해지고 기침이 없어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삼탕이라든지, 인삼도 이제 마른 삼이 있고 수삼이 있거든요. 홍삼이 있고. 그 홍삼은 이제 인삼을 쪄가지고 꿀을 넣고 쪄서 이렇게 만든 게 홍삼이고, 그 다음에 일반 건삼은 그냥 채취한 게 바로 채취해서 말린 게 건삼이고요. 그 다음에 수삼은 바로 채취해가지고 인삼에 수분이 다 들어있는 게 수삼이거든요. 근데 효과가 다 달라요. 우리가 보면 홍삼은 주로 이제 여성들, 특히 그 소양인 체질, 이런 사람은 송삼을 많이 먹으면 또 우라병이 생기고 속이 깝깝해지고 그러거든요. 소양인 체질은 열을 발생시키는 게 홍삼이에요. 그러니까 홍삼은 소음인 체질에 제일 몸이 냉한 사람이 제일 좋고요. 또 소양인 체질, 이런 여성들 화 잘 나고 신경질 나고 가슴 깝깝하고 숨차고 그런 사람은 주로 이제 수삼, 마르지 않고 젖은 삼을 대추 넣고 데려서 먹으면 열이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히고 위에 열이 뜬 거를 하초로 끌어잡아다니는 효과가 수삼이 있어서 그럴 때는 수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삼도 사람 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에 따라서 열 체질, 또 냉체질에 이렇게 구분돼서 약을 먹어야지, 보통 홍삼이 좋다고 요새는 애들도 누구나 홍삼 계속 먹이거든요. 근데 열이 있는 애들은, 오히려 소양인 애들은 홍삼 먹으면 더 깝깝해지고 몸에 그 아토피가 심해지고 뽀로지 같은 게 잘 나오고요. 염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을 한 다음에 홍삼이라든지 수삼이라든지 건삼 이런 걸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천식이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식에는 이제 그 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천식이 진먼 진드기, 먼지,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이런 거에서 이제 기관지가 자극해서 기침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런 애들은 뭐 이런 일반적으로 먼지 많이 나는 스포츠, 또 이렇게 야외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이런 거가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여름에서 같이 하면 그런 걸 조금 피하고 이제 수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워킹,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달리기 이런 걸 해서 땀을 약간 내는 게 기관지라든지 코 알레르기에 좋고요. 또 기침 천식에 숨차고 이런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알레르기 천식이라든지 또 기침, 또 콧물 코막힘에 의해서 이포호흡이 되고요. 코로 숨을 못 쉬고 이포호흡이 되고, 또 이포호흡을 하면 체질이 점점 알레르기 체질로 되거든요. 면역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백혈구가, 면역이 튼튼해지는 거는 백혈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백혈구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런 걸 잘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면역이 약한 사람은 그런 잡아먹을 수 있는 소화 능력이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오장육부 이런 데 병이 많이 생기고요.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또 기관지 천식, 폐렴 이런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포흡을 치료하는 거는, 습관을 치료하는 거는 먼저 코 질환을 치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 질환은 이제 이포흡을 또 생기게 되고, 이게 메비우스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메비우스라는 거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공처럼 돼 있는데, 메비우스 학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구처럼 공처럼 돼 있는데,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알레르기나 축농증은 이포흡을 만들고, 코가 막히니까, 또 이포흡은 오래되면 몸을 약하게 하고, 백혈구가
바이러스 세균을 못 잡아먹으니까 면역이 점점 떨어져서 알레르기 체질을 만들고, 알레르기 체질은 천식이라든지 또 아토피라든지 코 알레르기를 만들고, 이게 서로 바퀴가 서로 엇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 질환은 먼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코 질환이 치료됐는데도 계속적으로 이포흡 습관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런 체조요법이 또 있거든요. 요것도 그 일본 그 니시하라 그 치과 연구소 원장이 이제 이포흡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건 먼저 원래는 8회씩 하는데 4회씩만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나누는데 요게 뭐가 좋으냐면 이포흡이 코호흡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코로 숨을 잘 쉬면 산소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폐포 깊숙이 있는 나쁜 노폐물이라든지 탄산가스가 잘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 질환, 알레르기, 기침 천식, 아토피 이제 이런 데에 이제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성들한테는 요거를 이제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면 5분씩만 하면은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히 손발찬 여성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성장이 잘 안 되고 또 학습이 잘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이포흡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이라든지 학습 발달 또 면역 질환 없어지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 다이어트 요거 하면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1, 2kg 빠져요. 저절로. 음식 조절 안 해도. 그다음에 손발 차고 배 냉하고 변비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손발도 따뜻해지고요. 장도 편안해지는데요. 요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앉아서 하시면 좋고요. 처음에는 요게 제목이 이포흡을 입 벌리고 이포흡을 안 하고 코로 숨을 쉬는 코를 튼튼해지게 하고 코 점막, 기관지 폐를 튼튼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이 횡격막 위에 뭐가 있냐 하면 폐가 있고 그다음에 심장이 있어요. 기관지 있고 횡격막이 그 상조하고 중간 중초를 구분하는 거예요. 마기로 형성이 돼 있어요.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게끔. 횡격막 밑에는 간이 있고 위가 있고 또 장이 있고 췌장, 비장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심장이라든지 기관지, 폐 이런 게 좋아지게끔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을 이제 양쪽으로 자기 어깨보다 넓게, 어깨보다 약간 넓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기가 항문 위로 안 나가게 조이셨죠? 지금 안 조인 사람 있나 본데. 반드시 항문을 조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양쪽으로 어깨 넓이로 올리시고요. 턱은 약간 긴장되게, 그 다음에 치아는 1mm 정도 벌리고요. 입은 다물고, 그 다음에 뒷목을 바로 꼿꼿하게 이렇게 하고,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회 하겠습니다. 횡격막 호흡을 천천히. 이때 눈을 감아도 되고요. 입은 열면 안 돼요. 횡격막 다 닫으셨죠? 괄약근 다 닫으셨죠? 항문. 네. 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눈을 감아도 돼요. 이렇게 원래는 8번 하는데 4번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요 횡격막 호흡은 이제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거고요. 요 리렉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렉스 하게끔 그렇게 해서 양손을 이렇게 혁대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왼쪽으로 먼저 4번 편안하게 숨은
편안히 쓰시면 돼요. 4번. 우측으로 4번. 이렇게 해서 리렉스 시킨 다음에 또 이제 교감신경, 횡격막 호흡 요거 한 다음에 이제 횡격막 호흡을 또 원래는 8번인데 괄약근 조이고 턱을 약간 내리고 뒷목을 펴고 치아는 한 1mm 띄우고 이렇게 해서 4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4번 했죠. 이게 느낌이 오죠? 이 공기가, 산소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폐포 깊숙이 있는 탄산가스가 바퀴로 다 배출이 되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횡격막 호흡 한 다음에 이제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요. 어깨 넓이로 넓히고 여기에 삼음교라고 여기 있어요. 경락이. 이렇게 해서 이 삼음교를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서 둘, 또 셋, 숨 편안하게 쉬시고 넷. 이렇게 하시고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교감 신경 리렉스하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고 긴장할 때는 긴장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휴식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리렉스 했으니까 또 횡격막 호흡을 또 이제 한번 해야죠. 벌리고 괄약근을 조이고 이렇게 해서 tum을 또 편안하게 4번 이렇게 하면 이 깊숙한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풍부혈 요게 이제 호흡기 혈이거든요. 또 목 중간에 있는 혈. 그 다음에 이제 요추. 그런 거로 이제 번갈아서 편하게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때려주면 여기에 목 뒤에 이제 풍부혈, 그러니까 침 놓는 자리가 있어요. 기침, 천식, 숨차고 그럴 때 그 혈을 때려주는 음료로 해서 기침, 천식이 잘 이제 치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리렉스 했으면 횡격막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괄약근 조이고 입 다물고 치아 1mm 턱을 약간 당기고 뒷목을 좀 긴장시키고요. 4번.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아침 저녁 5분씩 하면 여성들은 이 산소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돼야만이 지방을 산소가 태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거는 이 타담한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그 이제 산소가 음식을 다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 음식을 다 태우지 않고 운동 부족으로 음식을 다 태우지 않으면 그게 이제 배라든지 허벅지, 히프, 이런 팔 이런 데 이제 쌓여가지고 살이 되고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호흡을 하루에 아침, 저녁 5분씩만 하면 한 달에 한 1, 2kg는 기본적으로 빠져요. 요거는 그래서 여성들한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기침천식, 이런 알레르기 질환에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 호흡이 끝났으면 흉선, 요 갈비뼈 요 가운데 위에 흉선이라고 있어요. 호르몬 분비하는 흉선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그 다음에 뒤는 이 척추, 그러니까 이 요추 위에 흉추,
흉추 부위를, 그러니까 폐라든지 이런 부위가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쳐주는 거예요. 4번씩. 이렇게. 오른손 4번 해주고, 그 다음에 왼손 4번. 이렇게 해서 릴렉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흉선에서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호르몬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체조는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시리즈를 하면 보통 한 10분 걸려요. 편하게 하면. 그래서 아침에 10분, 또 자기 전에 10분만 하면 산소 공급이 완전히 돼서 또 불면증 있는 사람들, 또 잘 적에 코 질환이 있어 코 골고, 또 입 벌리고 자고, 이제 이런 이포, 이것도 편안해지고, 또 수면하는 것도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흉식 호흡하는 것보다 횡격막 호흡을 하면 이제 공기가 3배에서 5배 정도 더 풍부하게 들어가고요. 또 폐 기능이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라든지 혈액순환, 이제 체조를 함으로 해서 몸을 움직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면역력을 강화시켜줘가지고, 코 알레르기라든지 기침천시, 아토피, 이제 이런 거를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척추, 골격, 또 무릎,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거를, 운동을 해줌으로 해서 건강하게 해주고요. 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자극이 되니까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많이 분비되니까 학생들은 키가 잘 커서 좋고요. 또 뇌산소가 자꾸만 잘 들어가니까 기억력이나 집중력, 학습 능력, 뇌력이 좋아지고 학생들은 또 코 비염이라든지 천식 이런 게 기침천식이 없어지고요. 여성들은 또 그 비만이라든지 또 이런 여성 질환, 수족냉증, 몸을 따뜻해지게 하고 이런 게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천식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기침, 천식, 기관지, 폐,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또 2분만 받겠습니다. 네, 어릴 때 녹용을 많이 먹으면 뭐 비만해진다거나 머리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본체화 교실에서 한의과 대학에서 이제 본체화 교수들이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녹용이 과연 머리가 나빠지고 비만화되나 이제 실험을 한 거 있는데 그 녹용에는 그 실험 결과는 RNA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뇌에서 그 뇌 기능을 좋게 하고 뇌를 튼튼해지게 하고 신경을 튼튼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잘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뇌 단백질이 그 단백질 속에 RNA라고 있어요. 그 RNA가 그 풍부해야만이 기억력이나 집중력, 건망증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치매 같은 게. 근데 녹용에는 RNA 성분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 학생들, 뇌피로 물질이 빨리 없어지고 뇌력이 튼튼해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뇌에 좋은 효과가 많이 있어서 어릴 때일수록 이제 녹용을 많이 먹으면 머리도 좋아지고 뇌 발달 또 기억력, 집중력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뇌에는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 뇌에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녹용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효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발을 자극해서 조혈 기능을 좋게 해가지고 키가 잘 크게 하고요. 또 키가 오랫동안 크게 해서 오히려 뭐 비만이 된다든지 머리가 나빠진다든지 몸이 뚱뚱해진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녹용 자체에 비만이 되는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약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편식하고 이런 어린이들은 녹용에다가 밥 잘 먹고 편식 안 하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을 첨가하거든요. 그런 밥 잘 먹는 약이 들어가면 이제 체력이 왜소하면서 키 안 크고 편식하는 애들은 살이 쪄요, 오히려. 근데 녹용 자체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처방약에 이 밥 잘 먹는 약에 들어가면 녹용이 밥 잘 먹는 효과가 나오고
또 키 크게 하는 약이 들어가면 성장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 꼭 비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음 분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춘기 때 녹용을 먹으면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데 그 복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녹용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밑에 첨가되는 처방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시험 볼 적에 초조해가지고 시험을 망친다든지 또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이제 귀비탕,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몸을 편안하게 하는 산조인이 들어간 귀비탕에다가 녹용을 붙여서 쓰면 그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편하게 자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용에 그 키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작으면 성장판이나 조혈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육미지향탕 같은 걸 쓰면은 성장하는 데 녹용 효과가 발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냉대하라든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몸 찬 사람들은 이제 십전대보탕이나 이런 데에다가 녹용을 쓰게 되면 조혈 기능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지고 또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또 식욕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몸이 피곤하지 않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밑에 처방약에 따라서 녹용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사춘기 때 녹용 쓴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삐뚤어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용이라는 게 한약 중에서는 제일 비싼 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녹용약 한 번 먹기가 1년에 한 번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녹용 많이 어린이들한테 많이 쓰면 성장, 발육, 학습 이런 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 다 받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그 아토피가 지금 굉장히 심해져요. 공해가 심하고 저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라든지 피자, 또 과자, 이런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이 자기네 애가 학교에서 공부 1등 하기를 바라면서 스트레스 주는 거, 그게 이제 아토피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또 가정요법,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또 강좌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